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회 및 국회 보이콧을 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운영위원회라 부르고 특검위원회라고 쓸 상황이지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 대통령실을 향해 무엇을 파헤칠 것인가에 대한 각오가 이 정도다 이겁니다. 부승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 그리고 헌법 시스템의 붕괴, 이로 시작돼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폭주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상권분립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대통령실 이전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고 단 4일 만에 국방부 일개 사인, 지금은 경호처장으로 있는 일개 사인이 들어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이런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명확히 심판해야 됩니다. 이소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2023년 8월 2일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3번의 통화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과의 전화를 끊은 직후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직전 통화로 지시한 것은 아닌지, 최재형 목사는 명품백과 각종 선물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씨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런 청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건희 여사가 청탁 이후 관계부처 직원을 연결하려는 노력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땅이 개발 불가능한 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는 왜 2010년에 이 땅을 매입했는지, 김건희 여사는 한때 그 회사의 등기이사였는데 땅 매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 시추도 시작하지 않은 석유가스전 사업을 전례 없이 직접 브리핑하고 추정 매장량까지 언급하며 홍보했는데 바닥을 친 국정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 부담이 되는 브리핑을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익이 먼저인지 지지율이 먼저인지 다음 회의 때부터 이런 국민적 의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답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장식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특히 자녀 로스쿨 진학 및 김현장 채용 특혜 의혹 받고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명품 가방 받고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 행정관 2사람 반드시 출석하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이 외국인에게 선물 받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가방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 방문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방이 언제 기록물로 접수됐고 언제부터 보관됐는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양주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및 사용 여부, 보관 상태 다 확인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보관됐는지 시차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앞으로 선출되실 간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업무보고가 미비하거나 핵심 관련자들 불출석할 경우 현장 방문 조사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모두 거부한다. 청문회, 김건희 여사 종합청문회를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증인 출석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출석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정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그 이채 양명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전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의혹 사안이 또 추가가 됐고요. 또 왜 그렇게 천공 관련된 의혹은 잦아들지 않는지,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 무통주사, 상속세, 또 이 유전 개발 문제까지 논란이 불거지면 천공이 등장하는 이상한 일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될 일일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규명하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왕겸 발언에 의견을 추가했던 양문석 의원은 문체부에서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제가 문체위를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인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그리고 일부 정치 검사, 그리고 조선일보가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의 축들의 한 축이라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문체위에 지원했었습니다. 최근에 기레기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레기 논쟁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민들이 사용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기레기 논쟁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기레기를 논쟁을 막말과 망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사류의 자칭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법조 기자를 사칭하는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사류 몇몇 자칭 언론사 소속의 법조 기자라고 사칭하는 범위가 분명하게 좁혀져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언론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법조 기자로 사칭하는 검찰청을 오가는 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또한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도 제가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를 전제하고 한 사람을 매도해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살포하고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축으로 놓고 해설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표현의 자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법상에 걸리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놓고 해설하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던져놓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지금 행태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그러한 행태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횡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체위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토위는 장 차관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예 청문회 개회를 의결했지요. 맹성규 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오늘 다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정무위는 국회 권익위를 대상으로 김건희 띠올백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지요. 이에 대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청문회도 하는데 대통령 부인도 그럼 증인 채택합니까? 그러니까 용산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간에 좀 마찰,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7개 중에 하나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해버리고 또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임위에서? 네. 그러면 동행 명령장 들고 용산을 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앞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최재형 목사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 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22대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전투력인 것인데 반면 보이콧 중인 국힘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인 상황이다 이겁니다. 민주당의 거침없는 진격을 응원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